네, 진상조사단이 재수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도 점점 사태가 커지고 있습니다. 어제 민감용 경찰청장이 행안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 영상 속 인물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했는데요. 한번 들어보시죠. 흐릿한 영상은 3월에 입수해서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것은 그 후에 5월에 입수했는데 그 유관으로도 그 식별 가능성도 명확하기 때문에 감정 의뢰 없이 이건 동일인이다라는 것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. 흐릿한 거에 대해서 지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이라는 감정서까지 받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를 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경찰은 지금 수사를 정확히 다 했다는 거고요. 네, 검찰에 올라가서 이것이 그냥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. 네, 앞선 버닝썬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번 사건도 결국은 경찰 수사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난 2013년에 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졌을 때 영상 속의 인물이 누군지 특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무혐의로 결론이 났었잖아요. 네, 이거는 이제 경찰청장이 이번에 그 발언한 내용을 보게 네. 되면 이거는 경찰의 책임이 아니고 검찰의 책임이다. 검찰의 더 책임이다. 네, 검찰의 예.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2013년에 있었어요. 그 3월 달에 입수한 그 영상에 보게 되면 예. 그 영상 자체를 휴대폰으로 다시 찍은 것이기 때문에 흐릿했단 예. 말이죠. 그런데 이제 5월 달에 원본을 입수를 하게 그렇죠.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국회의원이 질문한 것은 왜 그 흐릿한 것만 그 국과수에다가 의뢰를 하고 네. 그건 안 했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눈으로 보면 누군지 다 아는 사항인데 그것을 뭐하러 그 감정 의뢰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더 볼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앞에 거는 이제 버닝썬은 뭐 경찰과 관련된 것이고 네네. 이번에 이제 김학의 그 전 법무부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과 관련된 것인데 네. 이 수사기관 같은 경우는 서로의 어떤 그 견제 기능이 없으면은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. 예, 그러니까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제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, 근데 지금 보면은 이 김학의 별장 성접대 의혹의 피해자라고 하는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? 이 여성도 어제 인터뷰를 하면서 당시 상황과 수사 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밝힌 건가요?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나 말고도 다른 여성, 피해 여성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하면서 한 30명 정도의 사진을 본 것 같다. 네. 그러니까 30명 정도의 피해자가 더 있다라는 이야기 같습니다. 예. 그 당시에 자리가 굉장히 난잡해서 입으로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 너무 많을 정도로 사회적 파장 등이 큰 내용들이 많은데 네.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.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살기 위해서 동영상도 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이제 조사 과정에서의 2차 가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동영상에서 나왔던 행동들이 피해 행위잖아요. 성범죄 피해라고 추단할 수 있는데 그 행동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한번 해보라고 재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. 네. 지금 인권위원회에서 그 성폭력 피해에 대해서 그대로 재현하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권고가 나와 있는 상황이죠. 이 2차 가해 수사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 사람들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놀라서 굉장히 불안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실제로 이거 피해자라고 고소했던 여성들이 무혐의가 나오고 항고까지 했었습니다. 예. 근데 항고라는 것도 고등검찰청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또 항고가 기각되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네네. 지금 언론 보도에서 성접대 의혹이라고 지금 나오지만 예. 명확히는 특수강간 혐의입니다. 경찰에서도 특수강간 혐의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네. 나온 것이고요. 특수강간이라는 건 뭐냐면 여성들이 자진해서 접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약물이나 다른 외압에 의해서 그 당시에 원치 않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라는 게 사건의 핵심이거든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영상의 인물이 제대로 확인 등이 식별이 되지 않아서 그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서 무혐의다. 이거는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사이기 때문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 당시에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고 가오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한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예. 같습니다. 그래서 진상조사단이 오늘 오후에 김학의 전 차관을 불러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, 근데 문제는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
때문에 본인이 자진해서 출석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. 그렇죠.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진상조사단이 이제 이달 말까지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고, 그리고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학의 전 차관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본인이 그 소환에 응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추정인데요. 사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검찰과 관련돼서 임무를 받는데 불명하다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무혐의 처리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지금 진상조사단에서는 당시에 수사를 했었던 그 검사에 대해서 직무유기라든가 또는 사건 은폐 축소 혐의로 앞으로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지금 밝히기로는 청와대의 유착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권력과 검찰이 유착되어 있는 그 여러 가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무혐의로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진술 압박이 있었다라는 정황과,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김 전 차관을 이제 임명을 강행하려고 했다라는 어떤 그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다, 이런 진술들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이제 정치 검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정치 검찰의 사례로도 뽑힐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